지금 연일 오르는 시장금리 영끌 B2 대출자들 속탄다고 해요. 지금 대출금리가 제 주변 지인들 대출 받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렵고요.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현상을 발생하고 있느냐, 금리가 일단 3% 후반대예요. 3.67%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전세 자금 대출 좀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조금 사람들이 속에 분노가 가득하죠. 아니, 난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건데 나를 투기꾼으로 모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취급하는 분들도, 취급당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게 화가 나죠. 네, 화가 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금리 상승 추이가 심상치 않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각종 우대금리 제도가 폐지되는 보릿고개 상황에서 시장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대출자들에겐 이중 고통이 가해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라면 향후 시장금리가 나의 대출 상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수백 %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닥칠 것이라는 이런 음모론 또 나오곤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 보면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바로 기름값 올라가는 게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유가가 폭락한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한참 그랬었는데, 네, 한참 그랬죠. 그때 유가가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뚫기, 지하실 뚫기 일보 직전이었고, 게다가 또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가격까지 나오게 되었죠.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P까지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는요, 가솔린이 제 기억으로 1200원? 12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굳건하게. 아니, 마이너스 유가였는데 무슨 기름값이 존재를 합니까? 네. 그런데 유가가 반등하고 엄청난 속도로 반등하니까요. WTI가 어떻습니까? 자, WTI 보시면요, 네, WTI 제가 볼게요. 자, 1년 보세요. 네, 1년 보시면요, 1년, 3년. 네, 여기 2020년 1월달에 유가가 거의 바닥이었죠. 네, 16불.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 지금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거의 1800원? 네, 그 정도 됐죠? 1800원인가요? 1800원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파크 탄다 했잖아요. 스파크 타는데 3만원씩 기름을 넣었는데 지금 20리터로 안 들어갑니다. 한 18리터, 17리터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네, 제가 출퇴근을 자차로 하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 주유구 있잖아요. 주유구를 톡톡톡톡 이렇게 흔들어서, 네,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구두쇠는 아닙니다. 네, 구두쇠가 아니라 그냥 이게 뭔가 제가 주차비 있잖아요. 주차비. 네, 주차비하고 기름값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필수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꾼 게, 이게 주차비를 아끼려고 빙글빙글 돌다가는 이게 제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는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놨어요. 주차비를 아끼겠다,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놨고, 이제는 주유비가 아끼고 싶은데 또 그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은행에서는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 목표를 잡을 때 언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은행은요 벌써 7월 달에 상반기 지나자마자요 연간 목표 다 달성했습니다. 네. 우리 보험사들, 네, 보험 팔으라고 목표 그렇게 달성해라 라고 하는데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네, 일부만 달성하죠. 근데 은행은요 대출 서로 해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줄 서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서 목표는 다 달성했고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시티은행에서 희망퇴직금 1인당 7억, 절반만 나가도 1조 넘는다고 합니다. 네. 한국 시티은행 소비자금융청산 매각 불발, 단계적 폐지 돌입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을 매각하는데 실패하고 사업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해요. 지난 4월 시티그룹이 한국 소비자금융사업 철수를 공식화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라고 하는데,
시티은행은 200만 명 넘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기존 서비스는 계약 만기 폐지까지 유지하되 신규 가입은 일절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400명의 소비자 금융 직원은 희망퇴직, 재배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7년 만에 2004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소비자 금융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기존 소비자들은 만기까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특별퇴직금 최대 7억까지 7억까지로 합니다. 만 3년 이상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정년까지 남은 계열수만큼 최장 7년이라 해요. 기본급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 3년 이상만 넘게 된다면은 그냥 기본급의 100% 있죠. 그거를 곱하기 최장 7년 이렇게 해서 7년이면요 8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기본급이 500이라고 하면은 기본급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죠? 4억 천인가요? 네, 4억 천인가. 근데 직위 연령 제한이 없는데 최고 한도 7억이라고 보니까 거의 기본급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직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2,400명 가운데 절반만 나가도 희망퇴직 비용은 1조다. 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이래서 금융권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은요 대출도요 조금 모은행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지인 말로 들어보니까요 주택 살 때 2억까지 해주는데 2억까지 하고 대출 금리가 1%인가 그게 직원 복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부터 첫 스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 맞벌이 어마어마합니다. 돈 벌어오는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리죠. 4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창구 마감이 4시잖아요. 그 4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야근도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은행을 정년까지 다닌다? 그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은행권이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이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있다. 이게 바로 전체 부동산 폭등에 그렇게 일어난 결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토이푸들님 반갑습니다. 심은지님 주차비 주유비 아낄 수 있으면 해야죠 이렇게 하셨고, 선율TV님 반갑습니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에스프리님 반갑습니다. 김민아님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코코넛님 반갑습니다. 단모치아님 반갑습니다. 심은지님 반갑고요. 인사했군요. 중국비공사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26번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가 12억이 넘었다고 해요. 1월 달에 10억 6,108만원에서 5월에는 11억 2,375, 10월에는 12억 1,639만원입니다. 10억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12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2022년 집값 전망 저라면 여기 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제가 어디를 사야 할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여기 대해서 제가 조금 꺼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이푸들링 강의 최고예요. 저 같은 분위기도 진짜 강추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부동산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다는 분들은 제 방송 보면요 저게 뭔 전문가냐 이렇게 욕하고 악플 대고 하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토이푸들링께서 오늘부터 제 톡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이미 마감됐습니다. 더 이상 강의 수강생 받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일차는 울산이죠. 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창원입니다. 근데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토이푸들링께서 오늘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방송 보시는 지금 톡 강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강의인가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시키죠. 그건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걸 수행하고 남들이 그 제출한 그 과제를 보면은요 거기서 또 얻는 게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자, 이거 뭐죠? SADLL님 그래서 얼마를 버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아이디를 이렇게 어렵게 적으신 분들은 제 안티가 많습니다.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적는 분들도 많다는 점. 그래서 왜 자꾸 서울 부동산 오르냐라고 보니까
네. 재건축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가 11억대, 등촌동에 무슨 일이? 이렇게 하면서 강서구의 등촌동에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일어났다고 해요. 등촌부영 건축계획 통과, 속도 높이라 수평 증축 나서, 수평 증축이요, 수평으로 옆으로 늘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폐율 남았기 때문에 요렇게 좀 더 네모나게 더 만들어서 옆으로 늘린다고 하니까요. 수직 증축은요, 그걸 허가해줄 14층 이상 같은 경우는 3층까지 더 늘릴 수 있고, 14층 미만 같은 경우는 3층 미만으로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 근데 그게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괜히 허락해줬다가 아파트가 붕괴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리 나겠죠.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제 서울에 200 중반 %가 넘는 아파트가 9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아파트는요, 어때요? 계단식이죠?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요, 현재 지금 아파트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대부분 다 3베이이기 때문에요. 3베이. 지금 또 신축 아파트 중에 3베이가 상당히 많죠. 물론 4베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베이가요, 방이 더 넓어요. 네, 구조적으로 4베이보다는 3베이가 방이 하나가 뭐 북쪽이긴 한데 그래도 공간이 더 넓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주차장 보이죠? 이거 전체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리모델링 추후의 대세다. 그러면 향후에 리모델링이 될 곳이 어딘가, 집값이 적당한 곳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네, 2022년 전망, 저라면 여기서 합니다. 광주광역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제 방송 진행 안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도 지금 38개밖에 안 눌러주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100명 가까이 되시는데 좋아요가 40개밖에 안 되고 뭡니까? 네? 적어도 한 사람당 하나씩은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재님께서 사는 것 방송은 땡땡들이 싫어할 듯, 혹은 투자자를 적폐라며 분열 왜곡시키는데 이용될지도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네, 이재한님 반갑습니다. 네, 윤호님 반갑고요. 네, 드림캐서님 반갑습니다. 네, 로니카케이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64개네요. 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예요, 공짜. 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자, 그럼 광주광역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심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색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 좋아요를 꼭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은 뭘까요? 네, 유주택자 대인배십니다. 네, 꼭 저를 약간 간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간을 보시는 분들,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네, 이런 분들, 관망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죠. 네, 안 눌러주셔요.